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중앙선대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내년 대선뿐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필승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과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TF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상훈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에 많이 바쁘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국민의힘 내용이 이제 컸지만 극적으로 이제 주말 동안 갈등이 봉합되고 선대위가 드디어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갈등을 봉합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국민의힘은 현재 제1야당이고 또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국민들의 열망,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봐야 될 테고, 그다음 이 중차대한 시간에 우리 선대위에 갈등을 노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그것을 인지한 윤석열 후보의 원팀을 위한 강조, 또 화합 분위기 조성, 이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런 제안에 흔쾌히 또 받아들인 이준석 당대표의 용단과 김종인 위원장의 호응, 뭐 이런 게 어우러진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오늘 공개가 된 국민의힘 선대위 명칭이 살리는 선대위입니다. 네 가지인데요. 희망, 정의, 국민,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입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메모드급 선대위로 출발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화학적인 결합, 그 케미가 좋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원팀 기조 잘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그 일찍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화합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나 싶고, 또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많은 어떤 그 아까 케미를 걱정하셨지만 화학적으로 또 융합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저도 선대위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네. 많은 분들께서 원팀으로 화합해서 정권 개최를 이뤄내자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국민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임의자 의원과 함께 이제 선대위의 직능총괄본부장 이제 역할을 이제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 건가요? 제가 이제 중앙위 수석 부의장을 맡으면서 다양한 직위에 계신 분들께서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이제 그 요구사항, 그런 걸 선대위에 전달하고 또 다음 대통령이 될 분에게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힘을 모아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네. 네, 내년 이제 대선이 끝나면 이제 2달 후엔 또 6월 지방선거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그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이제 공직 후보자 역량 자격 시험을 이제 도입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정말 가능할 것이냐, 공직 후보자에게 어떤 그 문답식의 어떤 그 시험이 정말 이게 뭐 보는 게 자체가 맞는 것이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이제 않았었는데요. 이걸 이제 결정하게 된 배경과 의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준석 당대표의 제안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공직 출마 후보자들에게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당원들의 80% 이상, 그 일반 국민들의 한 75%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간 지방의원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 공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함량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소정의 교육 과정과 테스트를 통해서 그분들이 좀 그 소양을 이끌어 올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역량 강화 그 TF에서 테스트를 할 때 과목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다음 그분들에게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결과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결과물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이 자격시험제도 기초광역단체장은 포함이 되지 않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후보자들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들 앞으로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 진행되고 우선 있습니까? 이제 그분들께 제안한 과목은 우선 그 공직 후보에게 필요한 그 이제 지방자치법, 정당관계법,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현재 국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시사 이슈들을 또 문제로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좀 그 출제를 할 테고, 특히 도표와 그래프를 이해하는 자료 해석 능력이라든지 또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요구를 하면서 객관식으로 따지면 한 50문항 정도를 50문항. 출제를 하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결과로는 종래 이제 합격 불합격제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게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좀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험을 잘 치른 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나요? 주로 이제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그 유튜브나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할 텐데 현재는 전문적인 강사진과 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현재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마하실 분들은 그 동영상 강의만 제대로 숙지를 하시면 부담 없이 평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 그 영상까지. 동영상만 열심히 보면 그 안에 그 공직자 관련한 법들과 또 시사 상식 그 질문 그렇게 해야 이게 되겠죠. 다 그 안에 내용이 다들 들어가 바쁘신 있다는 분들이니까 말씀이죠. 우선 핵심적인 내용만 좀 네. 추려서 알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게 요즘 아마 잘 이렇게 수용이 될 것 같아요. 그 출제 네. 범위라고도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주관식은 없고 객관식으로 50문항이군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관식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비대면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부정행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되 전문적인 그 출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 용역 회사에 위탁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합격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런 이제 시험 방식이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이 시험 성적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자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정하고 어쨌든 객관적인 그런 시험 평가 이제 기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TF 이제 위원장이시니까 요 예. 부분 공정, 객관 요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출마를 원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그 평가를 받으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으로 문항을 구성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 전문적인 그 출제 평가 위원회와 또 그 평가를 위탁받은 용역 회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호도 의심할 필요가 없으시고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이번 영양평가 과정은 후보자들을 되게 애먹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 후보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목표 하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공직 후보자로서 필요한 그런 소양을 좀 이끌어 올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정 활동 소식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서 또 자영업자들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9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이 보도 자료를 내셨습니다. 구체적인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좀 생뚱맞긴 하지만 이 정권 들어와서 네. 지금 현재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는 데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또 코로나 뭐 네. 위중한 상황과 그렇죠. 또 맞물려서 그래서 네. 이제 우선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 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그 많은 또 이 좀 종업원들이 그 실제 고용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7년도에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그 희망 그 리턴 패키지 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폐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폐업의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고 철거 비용을 보전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 정책인데, 이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신청한 분들이 2017년도에 2,900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도 2000년도에 2만 5천 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무려 9배가 늘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만큼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보고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온전한 손실 보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가가 그 영업 행위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통제와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가능하면 좀 시장 원리에 충실한 그런 경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느끼냐면 우리 여당 민주당에서는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 보호 3법을 강행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가 전세 지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규제 일변도, 통제 일변도의 정책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정책 실패라고 판단된다는 그런 피드백이 온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하는 것도 정부의 용기 있는 저는 그런 결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를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치기 전에 오늘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이니까 앞으로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살림살이를 원한다. 팍팍한 이런 살림살이를 벗어나서 조금 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또 일자리를 보장을 해주고, 네. 또 중산 서민층에게는 내가 원하는 단 한 채의 집을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서민 국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는 국민의힘 소속의 일원으로서 또 열심히 뛰어다닐 테고, 국민의힘 선대위나 또 모든 구성원들, 대통령 후보도 그런 목표로 매진을 해나갈 것이라는 그런 다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당 선대위 역할과 방향,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김상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